교육 방법 이해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업 모형 및 교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수업 방법의 어떤 예들을 많이 봤죠. 수업 모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거기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번 쭉 훑어본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모형이란 무엇일까요? 복잡한 수업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 예언할 수 있는 수업의 중요 특징을 간추려서 체계화 시켜 놓은 형태 혹은 전략, 그것이 수업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모형을 선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죠.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인성, 수업 이론, 수업 기술, 교직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습 능력, 학습 동기, 인지발달 수준, 태도, 가치, 욕구 등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업 모형의 유형 분류,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첫 번째 것이 글레이저의 출발점 행동 모형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 게 글레이저의 모형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수업 목표를 설정하지요. 그런 다음에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학습에 관련된 사항들을 준비하고 실제로 학습자 동기 유발을 비롯한 도입부터 실제 수업의 전개, 정리까지 쭉 이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번 피드백이 있습니다. 출발점 행동 또 우리가 학습 성과, 평가 이런 걸 보면 그 결과에 더해서 목표로부터 쭉 다시 이게 피드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 필요하다면 이거를 또 활용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업 모형으로는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을 둘 수 있겠습니다.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은요, 실제로 학교 학습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착안한 이론적인 모형이고요. 학생 학습 성취도의 개인차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개인차를 학습에 필요한 시간량과 실제로 투입 사용한 시간량의 비율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아래 제시한 것처럼 방정식 모형으로 계산을 해내는 그러한 학교 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브루너의 발견 학습도 종종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학습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지식의 재발견 과정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교사의 지시는 최소이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이 독자적으로 학습 목표에 달성하게 하는 그러한 수업 모형이죠. 발견 학습. 여기 네 가지 요소가 강조됩니다. 학습 경향성, 지식의 구조, 학습 계열, 학습 강화. 예를 들면 개인에게 구체적인 경험들로 명백히 제시해주고 또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식 체계를 구조화해가지고 구체적 방식으로 제시해주고 또 학습 자료가 어떤 계열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좀 분명히 하고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 보상이나 벌의 성격이나 적용법을 아주 명시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모형이 있죠. 오스벨은 인지 학습 이론의 입장에서 기억, 사고와 같은 능동적인 인지 활동에 주의를 기울였고요. 정보의 명료화, 의미를 확실하게 부각되도록 그런 최종 형태로 조직해서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처럼 유의미한 아이디어의 집합체, 교사,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이제 독립변인으로 제시하면 결국 매개 변인을 통해서 종속 변인인 명제, 재생, 명제, 파지, 유의미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유의미 학습 모형입니다. 블룸의 완전 학습 모형. 학급 내에 약 95%의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과제의 약 90% 이상을 완전히 학습해 나가는 것을 이 모형에서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수업 전략으로 선수학습을 진단해요. 또 수업 목적을 명료화시키고 다양한 수업 방법 자료 활용하죠. 그리고 형성평가에서 학습 장애가 뭔지 발견하고 그 각각의 문제점을 개별 지도하고 소집단별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제 복습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수업의 과정은 수업 전 단계, 본수업 단계, 수업 후 단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완전학습 모형이 한동안 굉장히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여 왔던, 오래전이죠. 쓰여왔던 그런 모형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수업 전 단계, 본수업 단계, 수업 후 단계.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 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을 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 보충을 좀 하면서 또 한편으로 수업 목표를 제시하고 교수학습 활동, 수업 보조 활동 하면서 형성평가를 해서 거기서 또 부족한 점은 보충학습하고 아주 뛰어나게 잘할 경우에는 심화학습 과정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2차 학습 기회를 다시 또 얻고 그런 프로세스로 쭉 가서 총괄평가까지 하는 그런 절차의 완전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간해의 학습 위계 모형이 있죠. 학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 단계를 성취했을 때 다음 단계를 성취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모든 학습 과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조직한다. 세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의 목표를 성취한 후 다음 목표로 간다. 네 번째 전제 조건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수 처방을 해야 한다. 간해의 학습을 위한 전제 조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학습 위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간해 학습 위계 모형이 제시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 8가지 학습 형태를 제시했죠. 보시다시피 맨 아래 감각 학습에 해당하는 신호학습, 자극반응학습, 연쇄반응학습, 언어연상학습이 있고요. 지적 학습에 해당하는 다변별 학습,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해결학습, 학습 위계의 모형을 가진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즈와 리치의 에디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 분석 어널리시스의 A, 설계 디자인의 D, 개발 디벨롭먼트의 D, 실행 임플리멘테이션의 I, 평가 이발루에이션의 E. 그래서 앞에 자만 뽑아서 ADDIE라고 해서 에디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그 모형인데 에디 모형도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스미스와 라간의 수업 설계 모형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처럼 분석 단계, 여기에서는
학습 환경, 학습자, 학습과제 분석이 있겠죠. 그래서 평가 항목 작성하고요. 전략 개발 단계로 들어오면 실제로 전략을 확정하는 건데 조직, 전달, 관리 전략 세우고 그러면서 수업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가 단계로 가서는 형성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분석 단계와 전략 개발 단계로 피드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미스와 라간의 수업 설계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개발 모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면서 복잡하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제시한 모형이죠. 10단계로 구성된 체계적 교수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서 학습자 환경 분석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수 분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성취 목표를 진술하고요.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뭘 평가해야 되지? 라고 하는 평가 도구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업 전략을 수립하고요. 수업 자료를 개발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보면 형성평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성평가 설계 및 또 실행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수업 후에 다시 총괄 평가를 하는 이를 위해서 설계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시 그 결과들이 피드백돼서 돌아오는 어떤 순환의 모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일스, 웨일, 칼룬의 수업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취하려는 교육 목표에 따라서 수업 모형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모형, 정의적 모형, 사회적 모형, 행동체적 모형. 지금 우리가 살펴본 어떤 수업 프로세스에 따른 모형과는 조금 다른 모형이죠. 그러니까 수업 목표에 따라 분류해낸 모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그 시각에 따라 달라진 어떤 면에서는 중복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을 좀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교육 방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또 공부했죠. 그런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수업 방법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분류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수업 모형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 다시 꼼꼼히 복습을 해보시고 우리 메타 인지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기 점검을 하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빠졌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다시 좀 채워보시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